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경영위기 결정 요인 분석 및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와다다 팀의 발표자 엄소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분석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기 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던 2020년보다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약 50%의 소상공인이 작년 대비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부채를 진 사업체는 60%에 달합니다. 이렇듯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계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진행하여 소상공인 지원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의 전반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례차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아이디어 파트입니다. 저희 팀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상권별로 경영 위기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113개의 상권을 대상으로 한 번의 경영 위기 요인을 발굴한다면 각 상권들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가, 직장가 등 유사한 특징을 가진 상권들을 군집화한 뒤 각 군집 내에서 경영 위기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군집의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가설은 서로 다른 업종의 점포들은 경영 위기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가설을 통해 공간적인 특성에 따라 상권을 클러스터링했다면 그 클러스터 내에서 다시 한번 업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크게 서비스업, 외식업, 유통업으로 구분했으며 각 업종 역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여러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 위기 요인 또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집 및 데이터 전처리 파트입니다. 디자일로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한국 신용 데이터와 상권 특성 데이터였으며 추가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패널 데이터였습니다. 디자일로는 간단한 통계 분석 기법만을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 기법 적용 및 시각화를 위하여 데이터셋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고 크레딧, 서울, 서베이의 총 3개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크레딧 데이터의 경우 디자일로를 통해 상권 분기별로 카운트, 셀렉트, 컴파운드 컬럼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최종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 데이터입니다.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10종류의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 데이터를 재수집 및 취합하였습니다. 데이터 파일 간의 수집 기간, 최소 수집 단위, 수집된 상권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 이를 통일하였고 결측치는 평균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후 700개가 넘는 컬럼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컬럼 정제 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가적 EDA를 통해 결측치 대체값을 수정하였고 상권 특성과 경영 위기를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디자일로에서 추출한 상권별, 분기별 경영 위기 비율을 본 데이터에 병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데이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수집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패널 데이터입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들이었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가 체감하는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설문 조사지를 참고하여 결측치 처리를 진행하고 데이터셋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 파트는 분석 방법 및 결과 파트입니다. 저희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상권별로 경영 위기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가설에 기반하여 상권 특성 데이터를 이용해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지표인 던 인덱스와 실루엣 스코어의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선택하였고 이 결과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PCA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었고 분류된 4개의 상권 유형 해석을 위해 PC를 이용하여 시각화했습니다. 로딩 매트릭스 해석을 통해 첫 번째 PC는 젊은 여성층이 많이 방문하는가, 두 번째 PC는 생활 인구가 많고 번화한가,
그리고 세 번째 PC는 직장 인접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PC의 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젊은 여성층의 이용이 많은 홍대형 상권, 5060이 많이 방문하는 노량진형 상권, 생활인구와 집객시설이 많은 노원역형 상권, 직장인 소비가 많은 종강역형 상권으로 상권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 결과를 각 상권에 라벨링한 최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사 상권 클러스터별, 업종별, 경영위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노바, 베타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진행했으며 각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했습니다. 아노바 분석은 디자일로 내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베타 리그레션과 랜덤 포레스트는 재구성한 데이터로 상권 단위 분석을 진행했으며 두 분석 기법 모두 데이터와 분석 결과의 한계로 분석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디자일로에서 제공하는 분석 방법인 아노바를 진행했습니다. 아노바 분석은 2개 이상 다수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저희 팀은 경영위기인 그룹과 경영위기가 아닌 그룹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일로 내에서 아노바 분석을 진행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과정을 거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아노바 분석 결과 업종이나 클러스터와 관계없이 경영위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카드 매출, 주말 카드 매출, 고객 수, 신규 고객 수는 모든 업종과 상권에서 경영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식업에서는 상권과 무관하게 정규 고용인원, 주말 배달 매출, 매입 세금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과 클러스터에 따라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유통업과 서비스업은 외식업에 비해 표본의 개수가 적어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내 분석은 외식업을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위 표가 외식업을 기준으로 각 클러스터에서 주요하게 뽑힌 변수들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했으며 이는 후에 지원사업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베타 리그레션입니다. 타겟 변수를 상권별 경영 위기 비율로 놓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겟 변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베타 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서 베타 리그레션을 적용했습니다. 상권 클러스터별, 업종별로 구분된 한국 신용 데이터를 이용해 베타 리그레션 모델을 적합시킴으로써 클러스터별, 업종별 각각에 대해 경영위기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했습니다. 오른쪽의 플롯은 베타 리그레션을 피팅시킨 경영위기 비율의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다중 공선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델 설명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잘 해결되지 않았고 모델 설명력에 관한 의문이 생겨 참고적인 역할로만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로 변수의 중요도 정보를 제공하는 랜덤 포레스트를 변수 선택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독립 변수는 서울시 상권 데이터를, 종속 변수는 상권별 경영위기 비율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변수 중요도를 시각화한 예시로 위로 갈수록 경영위기 비율 예측에 더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석 결과는 각 변수들이 왜 모델 생성에 중요하게 활용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추가로 클러스터별, 업종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층 상권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5060 상권의 경우 프랜차이즈 비율, 생활 밀착형 상권의 경우 배달 매출액과 매장 면적, 직장 인근 상권은 주말 카드 매출액이 경영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지원사업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상권 점프업 프로젝트인데요. 클러스터링으로 군집화한 유사 상권 내 경영위기에 처한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권의 특징과 경영위기 주요 요인을 반영하여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로 젊은 여성층, 대학가 상권입니다. 해당 상권의 경우 1020 소비자의 매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하여
직접 소비자 중 대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학생 컨설팅 프로젝트를 고안했습니다. 주변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디자일로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후 우수 사례를 실제 경영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추가 컨설팅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대학생들은 경영 현장 경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시를 해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직접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경영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060 시니어 상권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운영 점포들의 경영 위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의 프랜차이즈 선호 이유는 보장된 맛과 가게에 대한 인지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 운영 점포에 대한 인지도 향상이 경영 위기 해소에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역 시니어 센터와 연계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는 개인 운영 점포를 방문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로 재단의 시니어 대상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운영 점포의 소상공인은 시니어들의 방문 확대로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동안 인근 상권의 연계를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시니어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 밀착형 번화 상권의 경우 분석 결과 매장 크기가 작고 월 임대료가 낮을수록 즉 매장 크기나 입지가 불리할 경우 경영 위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들의 매출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을 고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사례들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지참하여 포장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및 홍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외식업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은 포장을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의 홍보로 장기적인 매장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우 외식업 축제로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용기 포장동료 사업을 통해서는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직장인 집중 상권의 경우 평일의 매출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 매출이 경영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말에도 해당 상권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이나 배달 판매를 통해 고객층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사업 아이템이 이미 준비된 매장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이나 배달로 판매할 사업 아이템 자체를 컨설팅해주는 밀키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팔던 제품을 밀키트화하여 온라인 판매, 배달, 포장 등을 통해 주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상권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정부나 민간 주체의 상권 활성화 유도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소개드린 4가지 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상한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은 지원 대상 상권을 선정할 때 상권 활성화 지원 조건으로 건물주와 일정 기간 임대료 상한제 계약을 체결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안정화 기간 동안 임대료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 위기 개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권 활성화로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권 점포 프로젝트 이외에도 경영위기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들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의 단순성과 매출 개선으로의 연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본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경영위기 판별 요인 등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지원 주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업주는 개선 지점 파악이, 지원 주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판별 및 지급의 과정이 간단해집니다.
이때 단발성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주의 경영 개선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용 교육을 지급의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고 포스기, 소형 전자기기 등 업주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 업주의 매출 개선 욕구 증진과 관할 부서의 업장 관리 용이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팀의 분석 결과와 정책 아이디어가 경영위기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와다다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